여러분, 합격자 자소서를 잘 보세요. 합격자 자소서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꼭 2갈씩 소제목은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이 비율 이대로 다 합격하나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팀장입니다. 여러분, 하나은행 기업 분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우리은행 편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해서 지금도 그냥 자막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를 바로 작성하고 다시 한번 조금 내가 작성한 자소서가 제대로 됐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최대한 빠르게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은행 자소서 문항은 내 문항입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이 뭐야? 그리고 여기에 하나은행의 지원 동기와 포부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문항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전에 기업은행에서 뭐 직업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사실 뭐 은행이든 어떤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우리가 그 기업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직장을 선택할 때 기준은 이침이 내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는 지금 하나은행 자소서를 작성하건 뭐 SK를 작성하건 삼성을 작성하건 자꾸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슈를 끄집어다가 여기를 붙이려고 해.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일단 이침이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가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점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탈출이님과 제가 찍은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연봉과 복지지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오래 다닐 수 있고.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면 조금은 우리가 아쉽기 때문에 기업 분석 자료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갖고 이거를 이렇게도 활용해 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기업 분석 자료는 제가 이렇게 항상 위에 기업의 이슈, 이건 지금 하나은행이니까 하나은행 이슈와 자소서와 면접의 연계 포인트 이렇게 작성해 드리는데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뭐 비전공자도 있고 갑자기 은행에 관심을 갖게 된 친구들도 있고 내가 뭐 은행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의 방법을 몰랐던 친구들도 있고 경험이 있지만 그것 또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분석 자료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데서 그냥 뭐 기업의 이슈 그냥 복붙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 생각과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우리 생존이들이 이렇게 포장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소서와 면접에 연결이 되겠지, 이러한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들 생각을 확장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시고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자소서 결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또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거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결이 맞다면 흔들리지 말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직장을 선택할 때 기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업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보니까 한번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위에 이슈에 뭐가 나왔냐면 이건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넣지 않았지만 이행장님의 커리어에 관련돼서 이제 기사를 제가 모아놨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또 1번의 자소서 문항과 이제 요거와 이제 연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행장님의 커리어에 대한 이슈를 바탕으로 이 1번 문항을 연계해 본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이 기업 분석 자료는 우리가 지금 작성해야 될 자소서 문항과 나중에 대비해야 될 면접을 지금 하나은행의 이슈를 활용해서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다트권에서 어렵게 하는 그런 자소서 문항 작성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위에 이슈 중에 하나은행에서 올해 지금 기업금융에 많은 비중을 조금 차지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금융이 지금 왜 중요하냐? 이행장님의 커리어 중에 기업금융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시청하는 생존이들 중에서 기업금융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나온 이슈에 나온 이런 커리어 로드맵을 활용해서 목표를 조금 설정해봐라. 그러면 아니 나 기업금융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고 영상 끄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 금융을 가고 싶다, 뭐 아니면 뭐 디지털 IT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은행에 불면 그런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기업 분석 자료에 표시한 거 말고 그냥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에 어떻게 연결할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작성할 때 구조라고 하면 이런 거를 생각하더라고요. 뭐 소제목은 어떻게 쓰세요? 그리고 문단은 두 문단입니다. 자, 비율은 6대4, 5대5가 좋습니다. 여러분, 합격자 자소서를 잘 보세요. 합격자 자소서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꼭 두 갈씩 소제목은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이 비율 이대로 다 합격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처음에 자소서에 틀이 없으면 이 틀을 갖추는 건 좋은데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꾸 공식에만 매몰되고 있어서 그 다음을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러한 구조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나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비전공자건 전공자건 개인 금융이건 기업 금융이건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의 지금 직장 선택 기준은 뭐다? 누군가의 삶에 나는 좀 도움이 되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고 싶어! 이겁니다.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저런 작은 경험들을 이어가다 보니까 특히 나는 좀 돈과 관련돼서 좀 금융과 관련돼서 이러한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역할을 나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 자, 여러분, 이게 비전공자랑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자가 아니든 전공을 했던 자격증이 있던 자격증이 없던 직업을 선택할 때 이 기준이 잘못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먼저 생각을 확장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기업 분석 자료의 수많은 예시 중에 제가 하나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하여 여기 이제 여러분 안 보일까봐 제가 제 얼굴을 저기 치울게요. 자, 그리하여 나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넣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뭐 다수는 개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거 뭐야? Y. 나의 생각이 나온 거지. 설령 여러분들이 진짜 그걸 못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 분석 자료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우리 진짜 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인구나, 이걸 느꼈으면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자소서에서 중요한 건 뭐다? 그냥 내 뇌피셜로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만의 Y가 있으면 된다. 제가 자소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Y나의 구조만 있으면 여러분들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저희가 시작하는 생존 자소서 500문항을 분석한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Y나의 구조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나는 금융적인 도움을 드리면서 삶의 변화를 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 어떻게 하게 됐다? 뭐다? 결국 Y 나의 경험적 요소로 일로써 공감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면접장에서 왜 좋냐? 나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자소서 한문학 첨삭을 하면서 보면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냐면 그냥 기업의 이슈를 복붙해. 기업은행 이슈, 뭐 지역농협 이슈, 하나은행 이슈, 현대자동차 이슈, 그냥 그 이슈를 복붙해. 근데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로열티가 조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이제 하면은 그 부분이 뭔지를 몰라.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시면은 이제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히 지금 내 시야에서 최대의 목표는 하나은행에 더 많은 도움을 직접적으로 많이 줄 수 있는 뭐 기업금융 전담역이 되어서 자금의 공급을 원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손님들에게 도움을 주고 손님들의 삶의 작은 행복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1번을 예시를 들어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공자건 비전공자건 뭐 지식이 많건 적건 간에 누구나가 작성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예시로 한번 푸는 거예요. 위에 이슈를 통해서. 자, 그러면 위에 이슈는 뭐였습니까?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슈였고 그걸 통해서 지금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나만의 기준점을 지금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은행의 지원 동기와 포부,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다는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시를 보고 다 공통적이면 안 되니까 이러한, 어떠한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만의 팁포인트를 넣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은 바로 이어서 들어갈게요. 2번까지 하고 좀 나눠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